장관님 말씀은 물론 성장률하고 긴밀하게 고용률이 관계돼 있지만 고용 구조를 개혁하는 것으로 더 많은 고용을 확충해서 고용률을 전체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대답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로드맵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그 문제의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그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그 일자리 정책을 가져간다는 게 좋은 거냐. 물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심지어는 부총리님께서는 시간제 정규직 이런 표현까지도 사용하셨는데 지금의 차별적이고 질 나쁜 그 비정규직 일자리 구조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시간제 일자리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위 격차가 없는 대체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가 지금의 차별은 그대로 방치해 놓으시고요.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별 이런 거 없이 이런 사회보험 이런 거 다 가입하고 이런 형태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시는 걸로 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런 격차도 없애가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 벌써 세 번째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건데 그 병행하시겠다고 하면서요. 어쨌든 비정규직이잖아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비정규직을 양산하시는 거 아닙니까? 100% 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의 시간제를 지금 하도록 240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중에서 90만 개가 시간제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40%를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거라고요. 근데 93만 개 중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시간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있습니까? 앞서 하신 지금 이런 차별이 없는 4대 보험도 커버하면서 또 시간당 임금도 전일제하고 같은 그런 지금 정부의 규정에 의하면요. 예. 시간제라는 거는 유기계약제, 파견제와 함께 비정규직의 일종이에요. 이게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 말씀대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률에 근거해서도 예, 지금 그 비정규직의 개념에 당연히 시간제가 들어가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간제가 현재 개념상은 그 비정규직의 카테고리에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대우받는 것은 정규직하고 같다면 우리가 그런 차별이 해소되지. 차별이 해소된 것과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것으로 둔갑시키는 어법을 구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고요. 정부가요, 이거 점잖게 표현하면 형용모순인데요. 나쁘게 표현하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 정부가 만드신 그 로드맵 중에서 일자리 새롭게 만든다고 하신 게 새로운 게 아닌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동안에 그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통계로 잡히지 않고 공식화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공식화하고 통계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용률 같은 건 늘어날 거예요. 그동안 공식화해서 통계로 잡지 않았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흥신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신 이런 거 세미 문신까지 다 포함해서요. 뭐 해나 같은 거 이런 거. 이미 있었던 일자리인데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았던 것을 공식적으로 잡아내니까 고용률은 늘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새로운 일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정부에서 그 스터디 사례로 했던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데가 우리 현실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런 게. 일종의 뭐 고용률 기저효과 같은 거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게 97년 IMF 이후에 쭉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대량 실업사태가 생겼다가 90년대 초반 중반 거치면서 그게 쭉 빨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새롭게 그것을
그 고용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미 90년대 초중반에 일어난 겁니다.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고용 구조들이 이미 우리한테 쫙 깔려 있거든요. 얼마나 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 전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건 한번 스터디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로드맵이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예, 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그냥 간략히 두 번째, 첫 번째 부분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파트에 그러면 흥신소라든지 기존의 일자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포인트는 전적으로 좀 같지만요. 다만 그런 일자들이 이제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용률은 더 늘어날 텐데 실질적으로 고용이 느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그 업종에 대해서 보호하면 보호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포함을 시키고 또 현재 그거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종류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면서도 그런 좀 제도화된 데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그런 업종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보호해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다른 나라의 사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고용의 형태의 이런 변화 이런 것도 저희 지금 상태에서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간제.